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일, 뭐 사업, 무슨 선택이 들어간 모든 곳에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하는 거.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다이어트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이 손해라는 게 뭐를 최소화하고 뭐를 최대화하라는 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당연히 음식을 줄여서 생기는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득을 최대화하라는 거는 뭘까요? 날씬한 몸뚱이를 써서 이득을 최대화하라는 사실은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그게 뭐냐면 그나마 줄여서 먹는 음식의 이득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음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음식을 아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은 먹긴 해야 되는데 그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 회차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언제는 다이어트 방법 안 중요하다면서요. 음식 안 중요하다면서요. 이걸 왜 계속 얘기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날씬한 몸뚱이를 써서 당장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지식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다이어트에서 차이가 이거예요. 책에서는 그냥 오늘 알면 내일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쉽냐 이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날씬한 사람들은 음식을 줄여 생기는 손해를 최소화한다. 이 말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음식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은 식욕이 3대 욕구인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조금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 이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식을 막 막아야 돼 막 이러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냐?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냐? 이 방법만 듣는다고 해서 그걸 현실 적용해서 쉽게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요. 날씬한 몸뚱이를 써서 이득을 최대화한다? 이거는 그죠. 이게 딱 들으면은 그냥 그래야 되는구나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중산층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살만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이걸 굳이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있어요. 근데 중산층 마인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거는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날씬했던 시절, 뭐 뚱뚱해도 상관은 없어요. 순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인생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조금 뚱뚱하나 아니면 조금 날씬하나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자기의 위치가 한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이었거든요. 그때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당시에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쭉 살아오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니까. 옛날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마인드나 인생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는 인생을 바꾸는 치료라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라도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날씬한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살라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에 연관된 부분만 비슷하게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까지 계속 음식의 공격은 계속되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버텨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내가 결심하면 내일부터 해야 되거든. 근데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음식이 주는 쾌락, 즐거움 이런 거를 최대화할 필요는 있어요. 당장은.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는 어차피 날씬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슷하게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 과정을 다이어트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이가 큰 거라서 그 당시에 하고 싶다고 해서 날씬한 몸을 얻었지만 그렇게 곧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이어트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사나 한의사를 고용했다면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나마 서서히죠. 사실은 빨리죠, 빨리. 빨리 바꿔 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좀 더 얻을까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하라. 자, 이거 사실 피자 한 판을 다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피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요만한 피자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거 한 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피자 한 판을 먹었을 때 쾌락이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피자를 반판 먹잖아요. 그러면 쾌락이 50일까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쾌락이 75 정도는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음식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걸로 얻어들이는 쾌락이 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손해는 최소화, 음식은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얻는 이득은 50이 아니라 75로 그나마 최대화한 거예요. 이게 단지 줄여서 먹는 것만으로도 된다니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배고플 때 처음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 맛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등심 먹으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배고플 때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처음에 딱 구워서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입에 딱 넣는 등심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점점 맛이 떨어지죠. 인간은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더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건 그냥 수식으로 맞춘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방정식 써가지고요. 이거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써가지고 대충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을 맞춘 거예요, 지금. 피자를 이게 한 판이 8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먹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요. 그죠? 이거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점점 줄고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거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100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릴 때 고민했던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죠.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어야 될까? 처음 먹어야 될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먹을 때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으면 싼 걸 먼저 먹을까? 맛있는 걸 먼저 먹을까? 이런 거 고민 어릴 때 안 해보셨나? 예, 이거 하는데 거기에 의학적인 답변을 드리면 딱 나오죠. 이거 맛있는 거 언제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제일 맛을 많이 느끼고 나중에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 맛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언제 먹어야 될까요? 먼저 먹어야 돼요. 네, 이게 어린 시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날씬하게 살고 싶으시면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쾌락이 제일 커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제 피자를 반판 먹으면 쾌락의 손해는 절대 50이 아니에요. 25밖에 안 돼. 근데 보세요. 왜 한 판 드시죠? 왜 한 판 드시죠? 25가 아까운 거예요. 25가. 예. 25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0도 아니고 25인데 이게 왜 아까운 거예요 도대체. 예. 그거를 생각해 봐야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클리닉을 할 때 잘 안 빠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살이 안 빠지니까 음식을 좀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굶으란 얘기인가요? 네, 이거 좀 약간 화난 듯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겠네. 이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분들이 2달에 한 명은 있어요. 2달에. 아 그럼 굶으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900만 원 벌었잖아요. 200만 원 투자를 더 하면 당연히 1800만 원 더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경우는 보세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럼 90만 원 손해 봤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2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도 투자 더 하세요. 그럼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5만 원만 더 투자하세요라는 말 나오는 순간 멱살 잡혀요, 멱살. 이거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더 투자했냐 안 투자했냐의 문제는 이득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결국 아니 그럼 굶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얘기 나오면 의사 입장에서 진짜 굶으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는 이분 진짜 지금 살 빼고 이득이 없구나, 진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점심에 회사에서 급식으로 꼬마 돈가스 3조각이 나와서 먹었어요. 이 식판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돌고 하는데 꼬마 돈가스 3개가 나왔어요. 이거 저녁에 친구 만났는데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실 거예요? 이거 대부분 안 가요. 안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점심에 먹었어. 이러죠. 이거 스파게티도 마찬가지예요. 스파게티가 요만큼 나왔어요, 점심에. 그럼 저녁에 친구들이 아니면은 애인이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점심에 먹었어. 딴 거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특정 음식이 땡길 때 곧바로 조금 먹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뇌가 그렇게 인식합니다, 뇌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식욕을 참았다 터뜨리면 이 폭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폭식 어떻게 하죠? 합리화하면서, 그죠? 모임을 살리자. 나는 착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어떤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뭐 아침에 한 11시쯤에 만약에 뭐 돈가스가 땡긴다? 그럼 점심시간에 그냥 돈가스 드시는 게 나아요. 대신 어떻게? 조금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알고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할 때의 음식 섭취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한 다음에 음식 섭취 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이어트 시 음식 섭취 관리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원래 먹었던 것 고루고루 최소한으로 섭취하면, 이 고루고루가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먹었던 것, 특별히 다른 거 먹는 거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루고루 먹는 거의 이유. 왜냐면 음식을 작게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위 줄여야 돼요. 이게 육체적인 완성은 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위가 크고 날씬한 분들은 위가 작으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 막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는 거, 그거 본인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빼고 관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6개월 동안 12kg를 빼는데 2kg씩 빼겠어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kg를 처음에 2개월 동안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나머지는 관리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선불받고 일하는 게 돼요. 벌써 날씬함은 내가 얻었잖아요. 6kg 빼가지고 벌써 날씬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날씬함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런데 2kg 빼시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불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나 한의사를 고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빼려고 그 사람들 고용한 거 아닙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을 잡으려고 치료비를 들여가면서 의사 한의사를 고용한 게 아니신가요? 웬만한 건 다 잡아 나가야지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왜 고용했어? 그냥 혼자 빼시죠. 한 달에 2kg 빼시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빼고 관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달에 2kg 빼나 10kg 빼나 어차피 다이어트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빼고 관두셔야 돼요. 단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빨리 빼고 관두시는 걸로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식품. 이게 완전식품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생명체가 먹어서 포동포동 살찌는 모든 것. 이건 섭취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인 분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하실 때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칼로리죠. 그죠? 그렇지만 의사가 전문적으로 할 때는 3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요. 더 많이 보지만 칼로리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이 영양소에서 너무 취약해요. 이게 완전식품은 다 갖추고 있어요.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완전식품인가요? 병아리가 뭐 먹죠? 계란 먹잖아요. 그래서 계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유. 송아지가 뭐 먹어요? 우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베이스인 음식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즈 이런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파게티, 특히 크림 스파게티, 이거 그냥 한 그릇 드시면 다이어트 그냥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관찰 예능 이런 데서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간단하지만 되게 맛있죠. 참치에다가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비벼서 햇반이랑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죠, 그죠? 그거 먹는 거 보고 기겁하는 거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참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참치 주변의 기름, 그리고 마요네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요네즈 주 재료가 뭡니까? 이거 계란화예요, 계란. 그리고 마요네즈 들어간 거 드시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그냥 좀 생각해 보시고 완전 식품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시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금 드셔야 돼요, 진짜. 자,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늦게 퍼먹고 자면 다 살로 간다. 이거는 상식이라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영양소를 저장할까 아니면 대변으로 그냥 내보낼까를 그 순간 결정해요.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먹었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모레 찐다.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많이 되게 먹어왔어요. 다이어트 시작하니까 초반에 좀 안 빠져요. 그러면 아, 이때까지 먹은 게 있어서 안 빠지나 봐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인간은 많이 먹던 적게 먹던 간요. 그 영양소를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 내보내는 건 그냥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를 그 순간 결정해요. 그러면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면 쓸모가 없잖아요. 곧바로 저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후의 음식 섭취 관리는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좀 어렵죠, 항상성. 제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식품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고루고루 최소한 이게 중요해요. 안 먹으면 아예 그 쾌락이 0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으면서 쾌락을 좀 얻으면서 영양소를 좀 적게 섭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셔가지고요. 날씬한 분들의 인생하고 본인의 인생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날씬한 사람들은 이게 가끔 과식은 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안 해요. 이게 현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늘어난 체중은 1, 2일 내에 하루 이틀 내에 빨리 원상태로 감량해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다이어트 하고 나면 몸은 당연히 체중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뇌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70kg를 50kg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급격한 감량을 이뤘다면 뇌 입장에서는 내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뇌는 내 몸이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체중이 되게 급격하게 줄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복시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 기억은 6개월 갑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살을 다 빼시면 6개월 동안 계속 체중계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면서 늘었나 안 늘었나를 보고 만약에 늘었으면 빨리 감량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날씬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이게 되게 편해요. 뭐냐면 만약에 50kg로 6개월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럼 뇌에서 굳어요. 그게 50kg의 몸무게가 내 몸무게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찌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날씬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유지한 다음에 어떻게 과식을 해서 한 1, 2kg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빨리 감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뇌에서 이상하게 내 몸이 체중이 불었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50kg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요. 그게 항상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죠? 야식 주의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많이 신경 써서 체중 유지하고요. 6개월 지난 다음에는 뭐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종원 아저씨 때문에 이게 칼로리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예. 제가 그랬죠. 날씬하게 살려면 날씬한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 예,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는데 적게 먹는다. 아시겠죠? 예,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더 중요한 거. 그들에겐 음식이 영구 땡칠이 동네 바보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뚱뚱하신 분들처럼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호잉 이런 느낌이에요. 호잉 이런 느낌. 그렇게 되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식도 하지만 1, 2일 내에 원래 체중으로 감량. 자, 아시겠죠?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왜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요? 당장 내일 모레 날씬한 몸으로 뭐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되게 성격이 특이해서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 예,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되게 강박증이나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뚱뚱한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 그런 분들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내일 혹은 내일 모레 글피에 날씬한 몸을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제가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별로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팔 게 없어요. 유튜브나 방송 나가가지고 방송 끝나고 광고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환자 입장에서는 나도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 그 진료실에 대화해 보잖아요. 날짜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과식도 하지만 이걸 보신 거예요. 나랑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 후에 1, 2일 내로 원래 체중으로 감량하는 거는 못 보신 거예요. 근데 뚱뚱한 분들은 어떻죠? 만났을 때 과식도 하시고요. 그 1, 2일 후에도 뭐 하시죠? 얘 또 먹어. 예,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재미없는 얘기이므로 의사도 얘기 안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나도 그러고 사는 것 같으니까 듣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